안녕하십니까. 은성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345강은 이번에 세법 개정을 올해 거 중에서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해서 이거를 배당금으로 간주해 가지고 원천 인수하고 또 그 대주주의 다음 연도 배당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합산과세하는 것의 어떤 이 적합성, 부적합성 이런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개정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동안 이제 이 세무 전문가들, 회계사들이 세무 컨설팅을 하면서 법인 사업자한테 이제 개인 사업자한테 법인을 전환하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세금이 좀 절세돼서 투자하는데 좋다 뭐 이런 그 컨설팅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차단되는 불가능해 되는 것이 됐고, 물론 이제 차등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와 증여세 과세 이 두 가지의 이 법안이면 거의 이제는 뭐 조세 전략이라는 거 아니면 합법적 조세 전략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배당소득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상은 개인사업자 유사한 법인, 즉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 이상이 되면은 이것은 개인사업자와 똑같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단년도에 6%부터 40%까지 또 10억 초과하면 45%까지 종합소득세 이렇게 똑똑 과세가 되는데, 이 법인은 이제 개인은 이렇게 한 년도에 높은 45%까지 세율이 당년도에 과세가 돼버리는데, 법인은 이제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2% 과세를 하고, 이 초과되는 것은 이제 급여로 봐서 이제 일반 과세를 하고, 법인 초과에 대해서 또 22%로 따로 과세하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세금이 딜레이 되고 다음 연도는 이연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합법적 절세 전략이긴 한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제 과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 방법은 두 번째로 배당 간주 구매에 대해서 이제 초과 유보소득을 이제 과세한다. 초과 유보소득이란 것은 유보소득에서 적정유보소득을 뺀 그를 말하고, 거기에다 최대지주의 지분비율을 곱해가지고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유보소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무상의 순이익인 각선유 소득에서 결손금이나 세금을 뺀 걸 말하고, 그럼 적정유보소득은 뭐냐? 유보소득에다가 잉여금 처분에 다 배당을 다 합쳐가지고 그거의 50%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는 법인의 시설 투자,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배당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불입자본금의 10% 정도까지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세제형전을 2016 6월 8월 19일 한여름치 현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표지에 이렇게 잘 썼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 뽑아놨어요. 자,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개념은 이렇게 적정한 유보소득의 50%보다 더 초과되는 거에 이익이 있으면 이것은 50%만큼을 배당으로 간주한다. 배당하지 않았지만 실제 현금으로 안 나가지 않았지 배당을 간주해서 원천징수세율 15.4%를 과세하고, 이것은 이제 다음 연도에 그러면 그 대주주의 종합소득에 자기의 급여 플러스 이자소득 플러스 임대소득이나 이런 거에다가 배당소득까지 합소해가지고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과세한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나중에 배당할 때는 이미 과세를 됐으니까 과세하지 않는 이중과세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신설 규정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합한 이유가 개인 사업자의 과세 형평을 이룬다는 것도 있고, 동일 사업자의 창출소득에 대해서 끊지를 않고 그냥 하나로 본다라는 개념이 이제 약간 섞여 있는 것이고, 또 실제 배당 유도를 통해서 자금을 회전시키고 소비 촉진을 해서 가정으로 돈을 가서 이제 이것이 소비 촉진이 되도록 한다 뭐 그런 것이 있고, 단일 소득에 대해서 경영자 급여와 항원 배당을 쪼개서 구분하지 않고 급여하고 배당 이걸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과세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부적합한 이유도 있어요. 부적합한 이유는 아직 캐시로 현금이 지불 기속되지 않는데
이거를 과세한다. 이것은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미지급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리 자본금에 있다, 이건 원래부터 이제 설비 투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쓰였지만 잉여금도 점점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을 내면서 이 고정자산의 증가로 투자가 되고 재고자산 증가로 투자가 되고 매출채권도 증가가 돼 있어요. 현금은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배당할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잉여금을 빼내면 부채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부채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위험한 부채 경영을, 차입 경영을 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라는 것은 여러 자산이 잠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으로 현금을 뽑아낼 자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법인 경영진의 급여 연봉으로 이미 과세돼 있는데, 추가액은 이제 법인이라는 것이 개인과 달리 시스템 에너지, 시너지 에펙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추가이익인데 이것까지 개인의 이익으로 봐서 과세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런 부적합한 이유도 네 가지를 나열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규정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법인으로 유사법인, 개인 유사법인, 즉 개인이 지배하는 80% 지배하는 유사법인은 이제는 초과 유보소득, 즉 자본금의 10%를 초과하거나 또 유보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그러한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해서 이제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도 합산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